에, 먼저 오늘 그 말씀을 하실 것은 조금 전에 저도 오늘 띄었습니다만은 4.7 보선이 이 자유우파의 완성으로 끝났지만은 그리 보름가량 지나는 동안에 별다른 그런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북침당 이런 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우파 시민단체라든가 이 제대로 전열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상황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순서대로 이 화면에 계시는 순서대로 먼저 말씀을 좀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균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이크 계십시오. 마이크. 예. 방금 저 태그 FM 방송에 어떤 분이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박 대통령 잡은 사람 아니냐 이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네요. 아마 그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전담했던 그 부분이 계속해서 멍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꽁 잡는 게 매라고 뭐 그것은 너무 거기에 집착을 하다가 보면 다른 거를 놓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저는 그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런 측면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관장하는 그 중앙선관위의 인적 구성 그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 이것이 야당 대표, 야당의 대선 후보 또는 여당의 대선 후보 누가 되느냐 이거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룰인데 이번 4.7 보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났습니다. 아마도 뭐 부정선거가 있었을 개연성이 저는 99.99%라고 보는데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워낙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거셌기 때문에 이걸 이겨냈다고 보지 실제로는 그 상당 부분은 좀 부정이 개입됐고 또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죠? 그 이번 4.7 보선에 오세훈 시장 부인이었나요? 그래 뭐 세금을 뭐 35만 원을 더 냈다. 그걸 가지고서 막 전 2,200개 거기다 다 벽보로 도배를 하고 이거는 참 국제적인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독립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다루고 있는데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원이 그 정당 소속과 관련된 바로 앞에 지난번에 저기 사무총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을 하느냐. 또 선거관리위원들을 대통령 그다음에 대법원장 뭐 국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9명 중에 7명이 친여 성향의 뭐 친여 성향 정도가 아니죠. 뭐 거의 뭐 여당의 전위부대 비슷한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더 아쉽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한 그 자연인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후보로 나오더라도 이 공정한 그 대선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선거 관리에 좀 더 초점을 둬야 할 것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저껜가요? 왜 저기 여론조사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었는데
호남 쪽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여당 쪽 인사를 누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여론이 확실히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전에 뭐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 부분이, 그리고 수사에 관한 이것이 아킬레스 건으로 나중에 결국에는 그 문재인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것 때문에 이것이 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그 서명수 의원이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을 뭐 이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독립언론에 지금 뭐 100만이 넘는 그 독립언론 유튜버조차도 그걸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여전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거를 특히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쪽에서 대승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또 돌아간 다음 다시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또 이제 계속 말씀을 또 하실 것이니까요. 다음엔 우리 또 김성진 교수님부터 또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 하는데요. 바로 지금 어제죠, 어제 연합뉴스에 그 뉴스가 떴죠. 임종석이라는 자가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서기 위해서 가동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튜버 대표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는데, 호남 지역에 갔더니 이거 지금 뚜렷한 후보가 없다. 이 문재인 이 후계자가 할 만한 후보가 잘 나오지 않는다. 뭐 이재명이니 뭐니 했지만은 그것이 그대로 되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임종석이가 있습니다. 임종석이가.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엊그제 들었어요. 우리들은 잘 모르고 있는 동안에 이 임종석이를 비롯한 이 지하 소위 이 반역 이 주사파들이 상당히 물밑 작업을 하지 않았는가, 뭔가 엄청난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미확인 정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임종석이가 지금 하는 걸 보면은 틀림없이 저것이 뭔가 이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군에서 어떤 파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들을 한번 좀 나눠주시죠. 임종석을 얘기하기 앞서서 앞에서 이상로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부분을 먼저 짚고 그 다음에 다시 임종석과 윤석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관리법, 공직선거법에서 또 아까 빠진 부분이 그 정치적 편향성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사무총장은 물론이고 선관위원들이 전원 뭐 바로 직전까지 정당원이었다 하더라도 그걸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2018년도에 이제 교육감 선거 나갔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가 하면 1년 동안 당적 보유가 없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교육감 후보는. 그 얘기를 거꾸로 말하면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그 당적 미보유 1년 동안에 그거를 명문화해 놨는데, 선관위는 이거는 단순 후보 정도가 아니고
게임을 조정하는 심판자 역할인데 어떻게 정당 보유 직전 바로 전날까지 정당원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이건 국제적인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이상로 대표께서 뒤에 그런 거를 하실 때에 반드시 그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제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법관도 마찬가지잖아요. 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관예우 이런 것 때문에 몇 년 동안 뭐 개업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선관위에는 유독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뭐 선거 부정 얘기를 해서 그런데 이번 이제 얘들이 지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뭐 순순히 내놓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잘못하면 이제 거의 다 감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죽기 살기로 아마 부정선거를 저지를 거예요. 그래서 선거법을 고치는 것이 참 지난한 일이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들이 여론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는 제스처를 취하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유우파의 경우에 최소한도 15% 정도는 넉넉하게 앞서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현재의 구도로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윤석열이 되든 누가 되든 최종적으로 후보 단일화 승자 그 사람이 되도록 윤석열이 되면 윤석열을 당연히 밀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최재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김문수 지사라 아니면은 뭐 김경재 자유총연맹 했던 분 뭐 앞에 뭐 인물들이야 많이 안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가 뭐 지금 탄핵에 관련돼서 저 역시 탄핵 사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탄핵에 대해서 비판의 이 목소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권을 바꾸는 것이 지선지고의 가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참아야 된다. 어쨌든 참고 용서해야 된다. 무엇을 하더라도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면은 다 용서하고 참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임종석이라는 인간이 이 애들이 제가 이제 92년도에 대학에 전임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92년도 그 언저리에 대학 운동권의 그 행태를 보면 이거는 대학의 운동권이 학생의 조직을 장악하고 하는 이거를 보면 지금 저 국회에서 벌이고 있는 저런 것보다도 훨씬 더 정치적이에요. 그걸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전대협으로 대표되는 학생 운동권들은 수십 년 동안 이런 꼼수 내지는 정책 편향성을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이런 상황들을 게임을 일종의 정치적 게임에 길들여지는 애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 뭐 청와대만 장악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기 100몇십 명밖에 되지 않는 그 뭡니까 그 법조계의 사조직이라 하는 구리법연구회가 다 합해봐야 100몇십 명밖에 안 됩니다. 그들 해산됐다 하지만 그 애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관위원장, 대법원장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쟤들이 잠시
사과하는 척 하지만 저들은 절대로 정권을 내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처럼 민중봉기가 일어나기 전에는 순순히 정권을 바꾸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라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윤석열, 아니 선거 수사팀장으로서, 아니 저기 공유 뭐 무슨 경제라 했습니까? 공동경쟁강 뭐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공유경제? 네, 공유경제?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해서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런 멍해를 뒤집어 경제적 씌웠지만, 공동체. 예, 경제 공동체. 아, 경제 공동체뿐입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다 했잖아요. 근데 조금 아까 최 위원장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번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그러면 박근혜 탄핵 때 언론이 어땠습니까? 똑같습니다.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는 부역한 놈이 아니라 앞장선 놈이라도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십 갑절 사악한 인간들입니다. 그 사악한 인간들하고 내년 3월 9일까지 지구전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다. 괴벨스 같은 수십 명의 괴벨스 같은 자들이 국정의 온 구석구석에서 국정을 장악하고서 우리들을 농락하고 있다. 어쩌면은 적당한 때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시켜서 또 분열을 일으키겠죠.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선거는 이기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정당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지금 한 10여 개월 남아 있는 대선 과정에서 이제 정리가 아마 돼 가겠죠. 돼 가겠고, 최근에 그 4.7 보선 후에 징계되는 두드러진 상황 중에서 이 패배 의식에 젖어 있었으리라고 본 이 소위 문재인과 민주당 이 일당들이 뭔가 일대 그 결전의 그 준비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거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오늘 굉장히 그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김일성이의 그 자서전이 버젓이 출판이 돼가지고 국내 뭐 유력한 서점에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그 보안법 위반으로 이미 판결을 받은 문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이 공공연히 출판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공권력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계를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적어도 김일성이의 전기에 관한 여기가 평양입니다. 평양 똑같아요. 그 김일성의 전기라는 건 전부가 김일성이를 우상화 만들기 위한 불온 문서요, 가짜 문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엎으려고 하는 불온 문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출판돼서 팔리고 있고요. 위로는 문재인이 무기나에 팔린다고 보면은 뭐 틀린 표현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오늘 그 조선일보 만물상이라는 그 칼럼에서 보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논설위원 배 논설위원이 매우 중대한 칼럼을 썼어요. 문재인이가 신영복이라든가 이러한 과거에 전부 사형을 받고 징역살이를 하고 했던 북한의 대남 이 전복 이 정당이었던 통역당의 그 지도자들의 제작적인 자가 바로 문재인이라 하는 것을 오늘 그 칼럼에서 썼어요. 그래서 최근에 김오란이라는 여성을 그 백신이 일찍이 백신을 들여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우리 그 코로나 백신 도입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했던 그 여성을 방역관이라고 청와대에다 영입을 하고 불과 10여 개월 남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것은 자기하고 같은 그 문재인이가 바로 김모란의 아버지가 그 통역당으로서 주 핵심된 사람의 한 사람이었고, 문재인이는 그 신영복이와 그리고 그 신영복에 하고 한 같은 통역당의 주력 멤버인 이 현재 누굽니까 그 국무총리 했던 한명숙 여인의 남편 남 한명숙 남편 한명숙의 박성준 그 어, 박성준입니다. 박정준이의 한명숙, 예, 박성준. 남편 한명숙의 박성준 남편 교수. 박정준이가 문재인이가 가장 문재인이의 학창 시절의 멘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조선일보 만물상이란 칼럼에서 문재인의 정치가 드디어 백일화에 드러나는 통역당 불확실가 청와대에 앉아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한 것이 오늘 그 칼럼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내놓고 김일성 이 자서전을 떳떳하게 시판하지 않나. 그리고 통역당 불확실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이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나. 임종석이란 자가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고 나오지 않나. 이제 저희들 볼 때는 뭔가 막가는 지금 이 이념 전쟁에서 쟤들은 이제 완전히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이제 선전포고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거든요. 이때에 우리 이 우파의 이 전열 어떻게 이거를 정비해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된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저 임종석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너무 관심을 이게 경계를 하는 거는 필요한데 임종석이 대권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을 드러낸 거는 2월 달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4.7 보선을 지켜보면서 태도를 입장을 정하겠다 한 것이 이제 이틀 전에 또 임종석이가 뭐 대권 이거를 자기네들 전당대 5월 2일 날인가 있는 뭐 전당대에 보고하겠다는데 임종석이 저 따블당의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일단 낮다고 보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각도를 놓고 누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크게 변화가 없는 현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은 임종석이 나오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노무현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노무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전부터 치밀하게 주로 강주 운동권하고 연계가 돼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작업을 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임종석도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은 지난번에 그 종로의 출마를 뜻을 접은 그때부터 조금은 힘이 꺾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계는 해야겠죠.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 자유 우파들이 이제 너무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게 되면 이건 또 깨진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어쩔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이상로 대표께서 그런 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걸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프랑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어떤 오랜 동안의 민주주의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완전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문재인 한 명 때문에 왕창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이런 수준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여전히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국민의 선택이
저도 못마땅한 게 많죠. 예를 들어서 오세훈, 저도 저 인간 뭐 탄핵 때 어떻게 했나, 박형준 어떻게 했나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동의할 수 없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과 박형준을 시장으로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제 실제 현실 정치에서 대통령 선거로 할 경우에 예를 들어 기독자의 통일당 지난번에 저기 창원의 성산구에 우리공화당에서 후보를 내 가지고서 한 명을 넣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부정선거죠.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때문에 4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했는데 40명 정도 여기 만약에 저쪽을 안 넘어갔으면은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가릴 것 없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운동을 해야 된다.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치 상황이 뭐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앙선관위라든지 선거법 개정운동에 좀 더 열을 내서 이 성동격설하고 우리들이 관심을 그쪽에 계속 기울여야 국민들이 이게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대선 후보를 이 야당의 대선 후보를 할 때도 좀 더 신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원하시는 감사합니다. 답을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